자,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는 미국 주식을 제가 생각하기에는 2분만큼 재밌게 얘기해 주시는 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제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아요. 예. 짐 크레이머 정도? 그 정도 빼고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자, 박상준 이사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과찬을 또 해주셔서 부끄럽습니다. 진심입니다. 네. 자, 근데 오늘 보니까 네. 그 디즈니도 있고 그리고 보잉 있고 네. 슈프림이 있는데 오늘 셋 다 해주세요. 사실 오늘 이제 그 휴장이잖아요. 네. 휴장이어가지고 이게 오늘 휴장인 김에 장이 안 열리니까 네. 제가 생각했을 때 이제 작년에 뭐 저도 개인적으로 투자를 할 거 아니에요. 뭐 이제 하면서 메타 뭐 이런 것들에 개인적으로 좀 투자했는데 수익이 많이 났습니다. 근데 요거를 보면서 지금 개인적으로 느낀 것은 정말 망할 종목이 아니라면 많이 떨어졌을 때 투자를 해보는 것도 정말 괜찮다, 펀더멘탈이 네. 괜찮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오늘은 좀 이제 종목들이 어떤 변곡점에 있거나 많이 떨어져 있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생각했을 때 뭐 이런 이슈 때문에라도 이제 조금 반등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이 아니냐 해서 요 세 개를 제가 조금 선택을 해봤습니다. 네. 근데 슈프림이 상장되어 있어요? 슈프림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상장돼 있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집에 있는 슈프림 후드티 좀 입고 올까 했는데 아니, 이미 노트북에 있어서. 그쵸 제가 입고 오지 못했습니다. 네네. 네. 오늘 후드티는 안 입고 오고 네. 희한한 넥타이를 메고 오셨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 색깔 야, 저 진짜. 왠지 명품 같은데. 요 색깔을 제가 정말 저는 네. 보면서 부럽습니다. 그래요? 그런 걸 다 소화한다는 게. 그러니까요. 예, 넥타이 한번 진짜 주민 한번 해줘야 돼요. 저건. 예전에 제가 그 슈프림 얘기 한번 할 때 네. 슈프림 티셔츠를 입고 간 적 있어요. 아주 옛날에 저희 저희 본부장님이랑 같이 방송을 할 때 그때 방송을 하다가 그때 이제 막 그 장호석 부장님께서 이거 뭐 슈프림이냐 이렇게 해서 제가 이걸 박스로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빵꾸가 나 있는 맞아. 저 있었어. 박스로고 위에 빵꾸가 난 거예요. 제가 있었어. 그때 충격. 30몇만 원 주고 중고로 샀는데 빵꾸가 나 있더라고요. 그것까지 제가 확인을 못했었는데. 네. 알겠습니다. 정말 그때 열받았었어. 네, 방송 중에 생방송이었는데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때 처음 발견하시고. 네, 생방송 도중에 티셔츠에 빵꾸 난 걸 그때 발견했어. 네. 막 자랑했거든요 그때. 이거 40만 원 주고 샀다고. 화가 많이 났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기업부터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업은 어디부터 가볼까요? 제가 디즈니가 실적 발표했습니다. 네. 실적 발표 지금 뭐 한지 좀 돼서 아마 다들 여기 시청자분들 아실 텐데 그날 11% 정도 올랐었나요? 네. 사실 디즈니를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10몇 프로 하루에 됐다. 요거는 거의 뭐 상한가 3번 친 거. 2020년인가 21년 이후로 또 처음이에요. 네. 거의 그 전에 팬데믹 이전으로 좀 돌아가 보면 디즈니는 거의 뭐 지겹게 움직이는 종목이었어요. 1%뭐 많이 올라봐야 2%, 3%. 근데 지금 디즈니의 변동성이 이렇게 커졌다는 것 자체가 주가가 많이 떨어져 있구나라는 어떤 공동의 어떤 그런 좀 심리가 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고 주가 자체가 확실히 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변곡점에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넷플릭스도 한번 다뤘었지만 넷플릭스는 좀 자리를 잡은 반면에 당연히 2위를 하면은 이제 디즈니 생각하겠죠. 이제 디즈니나 뭐 HBO나 뭐 이런 것도 생각하실 텐데 디즈니가 지금 그 변곡점에 있어서 요번 실적을 바탕으로 좀 제 생각을 이야기하고 싶어가지고 요거부터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네. 요번에 이제 실적 하이라이트부터 보시면은 이제 호실적을 달성했습니다. 이제 구독료를 인상했고요. 구독료 인상한 효과 그리고 광고 수익이 증가를 하면서 요것 때문에 이제 실적이 좀 개선이 됐고요. 그리고 올해 말에 비번 금지도 시행을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제 더 수익성은 개선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데 구독자가 130만 명이 이탈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구독료를 인상을 하면 거기에 따라오는 부작용은 구독자가 이탈을 하는 건 어쩔 수가 없는데 이게 지금 디즈니의 과거, 디즈니든 넷플릭스든 구독자가 감소했을 때의 반응을 생각하면 요거는 좀 이례적인 요번의 반응이었고요. 130만 명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요번 9월에는 흑자 전환을 예상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요번에 투자자들이 조금 더 집중을 한 것은 이제 그 수익성에 대해서 좀 더 집중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주주 친화 정책도 이제 계속 펼치고 있는데 요거는 조금 속내가 있어요. 배당은 50% 인상했고요. 그리고 자사주 매입은 30억 달러를 발표를 했는데 이게 과거에 이제 제가 나와서도 말씀드렸던 행동주의 투자자들이랑 지금 본격적으로 어떤 경쟁이라든지 전쟁을 벌이고 있잖아요. 그게 이제 본격화되면서 그거에 따른 이제 그 친화 정책을 핀 것이다.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요번에 이제 큰 것 중에 에픽 게임의
이제 그 15억 달러를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도 좀 자세히 알아보고요. 그리고 테일러 스위프트 같은 경우에도 독점 스트리밍으로 이제 나올 예정이에요. 그래서 3월 15일부터 저희가 이제 디즈니 플러스에서 볼 수 있다. 예. 이제 하나씩 좀 말씀드리면 구독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1억 4,900만 명 정도 됩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디즈니의 구독자는 요 정도에서 크게 변동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거는 뭐 ESPN이나 이런 거 다 합쳐서예요? 아, 그쵸. 야, 요건 디즈니 플러스만. 아, 디즈니 플러스만요. 디즈니 플러스를 보면 결국에는 이제 여기에서 플러스 마이너스는 조금 되겠지만 급격한 성장은 있기가 좀 힘들 것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앞으로 요게 조금 중요한 거는 아닌 것 같다. 수익성이 조금 더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그 배당금인데 디즈니가 사실 배당의 어떤 귀족 배당주였어요. 그래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배당을 한 번도 멈추지 않고 주다가 이게 팬데믹 때 3년 동안 멈췄습니다. 그래서 이례적으로 이제 배당주에서 빠졌었는데 이제 23년 4분기부터 이제 배당을 주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1분기에 배당을 줬어요. 근데 이게 사실은 이제 그 행동주의 펀드들의 압박이 있었던 거죠. 지금 디즈니가 디즈니 플러스도 마찬가지고 수익성이 요번에 적자 폭이 개선이 됐다고 하지만 아직 흑자하게 전환 못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수익성이 굉장히 아직까지도 안 좋은 상황에서 배당을 준다라고 하는 것이 배당이 지금 내가 먹고 살 수 있어야 지금 내 앞가림을 해야 줄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어디서 이걸 나눠주냐고요. 자기도 못 남기는데 네. 그렇게 남기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나눠준다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행동주의 펀드가 계속 압박을 하면서 우리 이 사회 의석 달라고 이거 계속 압박을 하니까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리고 0.3달러 주당 0.3달러로 시작을 했다가 요번에 50% 인상을 했다. 그러니까 좀 무리하게 인상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게 지금 트라이언 파트너스랑 블랙웰 캐피탈 이렇게 3파전입니다. 디즈니까지 해가지고 이게 이사회가 4월 3일 날 있어요. 4월 3일 날 이사회에서 아마 투표를 진행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 세 개, 트라이언 파트너스랑 블랙웰이랑 디즈니랑 해가지고 지금 마케팅 비용에 총 이사회 전까지 한 7천만 달러 정도를 사용할 것 같다. 이렇게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돈이에요. 지금 이게 글쎄요. 어찌 보면 낭비일 수도 있는데, 뭐, 회사의 미래를 보면은 누군가는 각자의 의견이 다 있으니까, 누군가는 트라이언 파트너스의 뒤에 있겠고, 뭐, 여러 가지 보고 있겠죠. 그래서 서로의 이견 때문에 이제 이런 돈을 쓰게 됐는데, 벌써 마케팅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주주들에게 독려하는 거겠죠. 이제 뭐, 나에게 의석을 달라라고. 이제 네. 디즈니 측에서는 당연히 우리의 의석을 지키게 해달라고 하는 쪽으로 이제 계속 이제 갈등이 시작될 것인데, 요번에 실적 발표하면서 이제, 저희 이렇게 실적 수익성 개선했고요. 그리고 이제 주주 친화 정책도 이렇게 펴니다. 만족하셨어요? 뭐 이렇게 좀 물어봤는데 트라이언 파트너스에서는 이제 대변인이 이야기를 했죠. 시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이거 작년에도 본 영화 같은데 저는 엔딩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대변인이. 그러니까 네. 마음에 들지 않았다. 우리 끝까지 한번 가보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네. 그래서 아마 4월 3일 날 요게 이제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결정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이에요. 4월 3일 날 결정이에요. 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의견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트라이언 파트너스가 들어오는 것이 과연 디즈니에 있어서 좋은 것이냐 요거에 대해서 저는 조금 의구심이 듭니다. 그쪽은 이제 미디어 쪽에서 성공시켰던 경험도 없었고 네. 그리고 이제 굉장히 보수적인 어떤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과거에 이제 마블 수장이 어찌 보면 뒤에서 백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들어왔을 때 지금 가뜩이나 이 망해가는 마블을 살릴 수 있을지 저는 조금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거는 만약에 트라이언 파트너스가 들어온다고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악재가 될 것이다. 그래서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아마 저는 실현될 가능성이 좀 적다라고 봐요. 아무래도 이제 디즈니의 지금 그 이사회가 다들 이제 그 바바이거랑 굉장히 친한 상황이고 그 상황에서 이게 선거 투표를 통해서 의석을 차지하기는 좀 쉽지 않을 거예요. 2석 정도를 이제 노리고 있는데 그리고 요번에 이제 포트나이트에 이제 15억 달러 정도가 들어가는데 요 포트나이트 게임은 뭐 저도 개인적으로 해보진 못했어요. 근데 이제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과거에 이제 그 유명 래퍼 트래비스 스캇 같은 경우에는 이 포트나이트에서 콘서트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그 넷플릭스에서는 본인들의 경쟁자로 디즈니나 이런 데를 언급하는 게 아니라 포트나이트를 언급하기도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넷플릭스를 보는 것은 결국에는 여가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책도 볼 수 있고 뭐 술 마실 수도 있고 한데 그중에 넷플릭스를 보는 거는 여가 쪽으로 분류가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서 포트나이트가 경쟁자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굉장히 좀 위협을 느끼는 그런 게임인데 많은 유저들을 가지고 있죠. 근데 포트나이트가 게임인데
저 안에서 그쪽 가상 세계가 이제 안에 있으니까 메타버스처럼. 거기에서 예, 그런 데에서 막 이제 뭐 공연하고 막 그런 공연도 하고. 하고. 예, 저도 개인적으로 해본 게 아니어가지고 야, 정확하게 그래요? 뭐 이제 말씀드리기는 쉽지 않지만 어. 어찌됐든 여기에 레고 캐릭터가 이제 얼마 전에 들어갔는데 굉장히 성공적으로 안착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여기에 이제 디즈니가 들어가면서 15억 달러를 투자를 하면 지금 디즈니가 가지고 있는 뭐 여러 가지 뭐 팀버튼의 영화 같은 영화라든지 이런 캐릭터들이 있잖아요. 이런 캐릭터도 요 안에 이제 접목시키는 건데 디즈니가 과거에 이제 지금은 그 사업부가 없는데 인터랙티브라고 하는 사업부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거기가 좀 뭐 자기들이 갖고 있는 굉장히 이상적이잖아요. IP를 많이 갖고 있으니까 그거를 이용해서 게임을 만들면 잘 되고 이 선순환 구조에서 게임이 어떻게 한몫을 한다고 볼 수 있으니까. 근데 그게 굉장히 안 됐어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직접 만들려고 하는 것들이 다 실패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 안 됐었는데 요거를 이제 외주를 주겠다 하고 하기 한 3년 전 팬데믹 전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업부를 없애고 다 이제 아웃소싱만 줬었는데 요번에 포트나이트에 15억 달러니까 사실 엄청나게 큰 돈이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뭐 바바이거는 게임상 뭐 가장 큰 금이다 막 이런 이야기도 했었는데 요게 들어가서 성공할지 실패할지도 조금 중요한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IP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그리고 이제 테일러 스위프트가 이제 이게 영화가 개봉했어요. 더 에라 투어라고 요 개봉해서 내렸는데 요게 전 세계적으로 2억 6천만 달러를 벌어들였어요. 3천억이 넘는 돈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수익, 뭐 작년에 이제 뭐 박스오피스 순위권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네. 그래도 굉장히 많은 돈을 벌어들였기 때문에 요게 이제 그 디즈니 플러스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흥행이 보장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요게 이제 콘서트잖아요. 콘서트 투어 돈 거를 짜집게 해가지고 한 걸 거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서 이제 극장에 없었던 곡 4곡이 또 수록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걸로 이제 신규 유입을 하려고 하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저 테일러 스위프트 공연이 한국에 안 오잖아요. 네. 한국에는 안 오다 보니까 국내의 구독자가 늘 것 같아. 디즈니 플러스. 그럴 수도 있죠. 그리고 테일러 스위프트 그 이코노믹스에 대해서 많이 말씀해 주셨었잖아요. 예, 과거에. 예. 그래서 제가 이거 뭐 얼마나 그렇게 노래가 좋길래 대체 이 난리야 이래가지고 한번 들어봤어요. 좋아요? 좋더라고요. 저 요새 테일러 스위프트 노래 출퇴근길에 항상 듣고 다니고 있어요. 그래요? 네. 너무 좋아요. 그래서 확실히 이 훅을 그게 있구나. 그래서 이렇게 좀 인기가 있는 이유가 있구나. 네. 그래서 저는 요거랑 비욘세 노래 많이 듣는데 예. 어찌됐든 간에 이런 것들 들어가면서 DJ 플러스 노력 많이 하고요. 여러 가지 노력 중에 하나가 이제 한국 컨텐츠를 되게 많이 내놔요. 디즈니 플러스가. 맞아요. 그렇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마 이제 그것 때문에 그 넷플릭스가 한국 컨텐츠나 이런 것들 접목시켜 성공하는 케이스를 조금 노리는 것 같은데. 저도 재밌게 봤습니다. 예, 뭐 여러 가지 재밌는 거 최근에 킬러- 많죠. 뭐 킬러들의 킬러들의 쇼핑몰. 쇼핑몰도 네. 좀 저는 좀 괜찮게 받고 했었는데 이게 이제 그렇다고 해서 넷플릭스를 위협할 정도는 미안하지만 좀 안 될 것 같고 네. 다른 스토리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주가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주가가 한번 튀었다. 그거는 이제 그 투자자들이 이제 원하는 것들 그리고 기대하는 것들이 반영이 됐다라고 볼 수 있고 네. 요번에 이것들 말고요 가장 중요했던 거는 스포츠 쪽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제가 과거에 이제 넷플릭스 말씀드리면서 스포츠 스트리밍 쪽이 요새 난리다. 이제 네. 뭐 아마존 프라임도 막 진출을 하고 넷플릭스는 WWE 사고 막 그러잖아요. 이제 디즈니 플러스는 그 신규 컨텐츠의 40%가 스포츠예요. 근데 뭐 컨텐츠가 별로 없으니까 거기에서 40% 네네. 차지하는 거는. 네, 근데 여기서 이제 그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계속 가려고 하는 건데 ESPN이 지금 디즈니가 갖고 있는 굉장히 큰 비중입니다. 네. 그리고 돈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고 저희 케이블 산업이라서 수익성도 좋은 거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 ESPN을 과연 스트리밍으로 어떻게 돌릴 것이냐 요거에 대해서 계속 이제 의구심을 갖고 있는데 내년에 가을에 그 ESPN을 완전히 스트리밍으로 돌리겠다. 이렇게 이제 바바이거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기대감이 증폭되고 있는데 요게 이제 양날의 검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지금 이야기하면서 내년 가을에는 ESPN을 풀로 돌리지만 올해 가을에는 지금 뭘 계획하고 있냐면 디즈니 플러스랑 워너브라더스랑 그 폭스랑 해가지고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스포츠 세 개를 통합해서 그 앱을 낼 거예요. 네.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어찌 보면은 ESPN을 완전히 앱으로 돌리기 전에 시험대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양날의 검이 되는 이유는 뭐냐면요. 이게 가격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스포츠 시장을 보면은 뭐 여러 가지가 지금 파란색이 디즈니고요. ESPN 때문에 제일 많이 갖고 있는 거겠죠. 네. 가지고 있는 중계권의 파일 크기가 이제 중계권을 보여주는 건데 여기에서 지금 디즈니랑 빨간색 폭스랑 이제 그
저 초록색이라고 해야 되냐 워너 브라더스 이렇게 붙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미국의 중개권 55% 정도를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딜이기는 해요. 근데 지금 가격을 얘기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애널리스트들은 요게 한 $40 월에 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40가 요즘 스트리밍을 한번 보세요. 요게 이제 아무리 비싸봐야 넷플릭스 뭐 $12 네. 뭐 이런 겁니다. 프리미엄으로 가봤자 뭐 프리미엄을 3명 쓰고 하면 $22까지 올라가기는 하는데 아무리 비싸봤자 $40까지 가는 데는 없다고 볼 수 있어요. 없네요. 그리고 요새 지금 주변에 한번 보시면 지금 나 구독 너무 많이 하고 있다. 지금 맞아요. 하나씩 끊어가는 게 대세이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남는 것들이 선택 누가 받느냐인데 여기에서 지금 스트리밍 시장이 막 커가고 있지 않고 정착되고 있는 시장에서 $40 월을 내가면서 그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가격이 너무나 높게 책정이 되면 수요가 확 줄어들 거고요. 가격이 너무 낮게 책정된다? 그럼 카니발라이제이션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들의 케이블 TV로 ESPN을 지금 어느 정도 적정한 금액에 제공을 하고 있는데 너무 가격을 낮게 낮춘다? 그럼 여기에서 이탈이 돼서 앱으로 다 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게 지금 굉장한 어떤 그 모순에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것은 요번에 가을에 나오는 이 조인트 벤처로 해가지고 내는 앱, 3개 회사가 내는 거, 요게 이제 가격이 얼마 책정될 것이냐, 그리고 근데- 수요가 얼마나 될 것이냐. 근데요. 모든 스포츠를 다 볼 수 있어요? 아니면 제가 그 NFL하고 네. NBA를 못 본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아서 ESPN으로 돌릴 때요? 그러니까 스포츠 스트리밍 앱으로 했을 때 지금은 안 되는데, 네. 그게 나중에 내년에 ESPN으로 돌리면은 모든 ESPN 컨텐츠를 다 돌린다고 다 볼 하는 수 거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케이블이 아니라 이제 앱으로 다 볼 수 있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이제 가격을 적정 가격을 찾아가지고 네. 케이블 이탈이 오고 앱으로 넘어간다고 하면 결국에는 외형적으로 봤을 때는 구독자가 뭐 이제 그 아랫돌 빼가지고 윗돌 쌓는 식인 거잖아요. 네. 그럼 여기에서 문제는 수익성이에요. 케이블이 수익성이 더 좋아요. OTT는 그 디즈니 같은 경우 수익성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과거에 문제가 뭐였었냐면 구독자가 늘어날수록 적자 폭이 커지는 그런 구조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수익성이 좋은 데에서 구독자를 빼와서 수익성이 안 좋은 데로 넣는 효과 되지 되질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거에 대한 우려가 있는 거죠. 그래서 향후에 이제 조금 관전 포인트가 될 만한 것이 있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이제 이사회 가 어떻게 될 것이냐. 그리고 이제 그 요번에 가을에 나오는 이 세계사의 합작인 온라인 스트리밍이 얼마나 이제 시험대에서 성공적으로 이제 안착할 것이냐. 이게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네.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농구만 좋아할 수 있잖아요. 또는 뭐 미식축구만 좋아할 수 있고. 네네. 그러니까 이거를 꼭 하나로 다 그 안에 넣어야 될까? 그러니까 그것도 네. 아직까지 나온 건 없지만 지금 네. 애널리스트들이나 뭐 이런 전문가들은 쪼개서. 월에 $40 그리고 ESPN은 최소 월에 $30는 돼야 수익이 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데, 내년 가을이라고 했으니까 아마 기술적인 문제도 있지만 그런 거 연구를 하겠죠. 지금 ESPN이나 이런 것들은 시즌별로 구독을 할 수 있잖아요. 예. 뭐 그래서 뭐 내가 뭐 시즌 때만 뭐 농구 쪽만 본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좀 그렇죠. 북미 그렇게 할수 쪽은 있어요. 북미 맞아요, 쪽은 좀 맞아요. 그렇게 해서 시즌 때만 보고 비싸니까 그렇게 맞아요. 하는 게 있는데, 아마 그런 게 정확하게 이제 뭐 구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비슷한 방식으로 하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요번에 이제 그 슈퍼볼이 했잖아요. 슈퍼볼 때 결국에 이제 슈퍼볼, 저는 뭐 경기를 본 뭐 어떻게 룰이 어떤지도 모르니까 경기를 보진 않지만 거기에 광고가 이제 항상 이슈거든요. 그러니까 요번에 광고가 이제 역대급으로 제일 비쌌다고 해요. 30초에 650에서 700만 달러. 그러니까 요게 이제 엄청난 거예요. 한국 돈으로 한 80억에서 100억 막 이렇게 10억 가는 원? 거잖아요. 막 이 정도? 그래서 요거를 30초에 대체 이걸 왜 지급을 하냐, 막 다들 이런 얘기를 하는데, 10억 벌어서 30초 보여주고 끝내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결국에는 이제 그 30초, 2분, 뭐 요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거기서 이슈가 돼서 향후 뭐 4에서 6주 동안 사람들의 입에서 이제 오르내리는 그 효과를 노린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예. 재밌는 것은 이제 올해 광고 나온 것들 통계를 대충 보면은 소비재 기업들은 광고를 좀 늘렸어요. 광고 지출이라든지 광고 시간이라든지 이런 거 좀 늘렸는데, 그 3대 자동차 회사 있잖아요. 포드, 스텔란티스, GM 같은 경우 광고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머지 BMW나 이런 광고 회사도 전기차 광고를 하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아마 이런 걸 보면 작년에 누가 돈을 많이 벌었는지, 그리고 올해 상한 기업들의 상황이 어떤지를 좀 볼 수 있는 그런 거였던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 데드풀 광고가 굉장히 데드풀. 예고편이 저한테는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 혹시 와. 이게 그
저기 울버린하고 나온 네. 그 광고였습니다. 그렇죠. 요번에 마블 지저스라고 본인 이야기한 마블 그건데. 지저스. 예. 근데 이게 뭐 개인적으로 이제 마블을 좋아하는 입장에서 좀 말씀드리자면 이제 그 디즈니의 여러 가지 문제 중에 수익성도 있는데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이제 스튜디오거든요. 이게 그 네. 영화들이 잘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얘기를 하자면 길어지지만 뭐 PC주의도 있을 수도 있고 마블도 이제 식상한 것도 있고 이제 스토리 잘 못 풀어나가는 중구난방에 뭐 이런 문제가 있겠는데 데드풀을 혹시 원투를 보셨으면은 거기에 이제 쿠키 영상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이제 그 데드풀이 과거로 돌아가가지고 투 쿠키 영상이었던 것 같은데 과거로 돌아가서 본인이 했던 과거의 그런 어떤 그 지우고 싶은 과거를 막 죽여요. 대본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리셋 시켜버리는 막 그런 거 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멀티버스라고 이런 것들이 도입이 됐으니까 아마 이런 식으로 좀 유쾌하게 과거에 본인들이 실패했던 것들 좀 지워버리고 다시 재정립하려고 하는 시도를 좀 할 걸로 보이고 있는데 요게 이제 7월달에 개봉하거든요. 예. 요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세 개가 좀 중요하다. 제일 가장 가깝게는 이사회 어떻게 되는지, 네. 그 다음에는 가을에 이제 나오는 스포츠 스팀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제 7월달에 개봉하는 가을보다 전이겠네요. 네네. 7월달에 개봉하는 데드풀 좀 어떻게 나오는지 좀 그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사님께서 보시기에는 물론 많은 의견들이 좀 있겠으나 마블이 왜 이렇게 안 됐다라고 보세요? 가장 큰 요인은 뭐예요? 이사님 보시기에 재미없어서죠. 예. 재미없어서죠. 그냥 단순히 재미없어서 저는 재미없어요. 아니면은 뭐 내부적인 어떤 뭐 스튜디오 내부적인 그 이제 뭐 여러 가지 분석이 있는데 네. 뭐 그 PC주의에 대해서 많이 말씀들 하세요. 아, 그리고 PC. 두 번째 큰 거는 뭐냐면 예. 이제 그 바바이거 전에 그 밥체이팩이 네. 이제 실수했던 것은 구독자를 늘리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빠른 시간 내에 이제 그 컨텐츠들 내놨어야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감독들이 다 중구난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케빈 파이기라는 수장이 과거에는 뭐 불만도 많죠. 감독들이 왜 이렇게 내 작품에 손을 대 막 이런 불만도 많은데 그런 식으로 중심을 잡고 이제 스토리를 라인을 잡아줬는데 예. 너무나도 많은 제품들이 나오니까 케빈 파이기가 그걸 못했다라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제 스토리가 안 맞는 거예요. 제일 문제가 됐던 게 뭐 완다 시리즈 이런 건데 갑자기 다른 사람이 돼버리고 막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개연성이 떨어진다라는 게 있었고 그리고 이제 디즈니 자체적으로 마블뿐만이 아니라 다른 콘텐츠들의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 그 PC주의를 잘못 넣고 있다라는 것인데 예. 디즈니는 과거의 작품들을 쭉 훑어보면 과거부터 시행을 해왔습니다. PC주의 같은 거는 뭐 이제 물란 같은 것도 있고요. 그런 시도들을 많이 해왔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런 시도들을 많이 해왔고 그게 아무 거부감 없이 잘 정착이 되고 있었는데 인어공주. 요번에 뭐 인어공주도 그렇고 말도 안 됐어요. 요번에 그 일론 머스크가 그래서 뭐 공개했었잖아요. 뭐 지시사항이 있었다 내부적으로 노트에서 뭐 이렇게 꼭 넣어야 된다. PC주의에 대해서 요거는 꼭 넣어야 되고 이런 지시사항이 있었다라는 거를 막 공개하고 막 그랬었는데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작품의 결과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한 것 같다라는 게 맞는 약간 거죠. 그 최근 디즈니를 보면 얘네가 날 가르치려고 맞아요. 하는구나. 그게 문제예요. 야, 너가 생각하고 있는 건 굉장히 PC적으로 올바르지 않아라고 저를 가르치는 것 같아서 되게 기분 나빴어요. 그쵸. 영상을 보면서. 그러니까 이게 그 제가 사람은 누구나 야 일로 와봐 뭐 이렇게 몰라 내가 가르쳐 줄게 뭐 이런 거 싫어하잖아요. 네, 중국말 중에 워크아웃순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내가 너 가르쳐 줄게 직역하면 그런 거예요. 근데 그 말 되게 많이 써. 중국 유학해서 나 스트레스였어 정말. 근데 지금 그런 태도예요. 그러니까 딱 앉혀놓고 딱 본인들이 이야기하고 싶으면 딱 얘기하는데 동의 안 하면은 모르네.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런 느낌. 가르쳐줘야 돼. 막 무조건 주입식으로 넣어야 되고 이런 거 모르는 사람, 넌 촌스러운 사람 이런 느낌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좀 뭐 부자연스럽지 않나. 그게 좀 문제인 것 같은데. 이제 요번에 바바이거가 계속 이제 인터뷰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우리가 이제 그 사상이라고 했었나? 그 표현을 좀 완곡하게 표현을 했었는데 그 선전이라고 했었나? 그거에 너무 이제 집착을 했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 완성을 하면서 아마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바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굉장히 변곡점에 있는 것이 아니냐 디즈니가 뭐 이렇게 좀 보는 거죠. 그냥 저는 흑인 인어공주가 싫은 거야. 근데 내용도 그게 이제 여러 가지 뭐 문제가 있는데 내용을 너무 똑같이 하면서 사람만 바꾸다 보니까 그래서 이질적으로 와닿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좀 다시 변형이 좀 있었다든가 했어야 되는데 그 쉽지 않은 거겠죠. 저도 뭐 제가 뭐 감독은 아니니까. 다들 이제 좀 꺼리잖아 말하기가. 그렇죠. 네, 그쵸. 제가 말하면 그냥 싫은 거예요. 그게. 막 그런 것도 있는 것 못생겨서. 같아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재밌네 또. 시간 너무 많이 지체한 것 같은데. 괜찮습니다. 예. 그러면 예. 보잉 우리 슈프림 한번 혹시 보잉 말고 슈프림 먼저 해도 돼요? 그럴까? 그럼요. 네. 그럼 슈프림 안 그래도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어서. 우리나라 전문가, 네, 슈프림 전문가, 박성준. 이게 슈프림에 대해서 제가 무슨 다만 이제 빵꾸난 좋아하죠. 못 보는. 네, 제가 좋아하죠. 그냥 제가 좋아할 뿐입니다. 그 아직도 입고 있어요. 네, 근데 그 슈프림을 뭐 아시는 분들 여기 시청자분들 많이 있겠지만 한국에 드디어 상륙을 했습니다. 슈프림이 여기에 이제 지금 계신 분들이 아신다고 하면은 그 어떤 이제 창립 철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아웃사이더인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대단한 브랜드이긴 하죠. 왜냐하면은 처음에는 이제 우리가 스투시라고 하는 브랜드, 스투시가 이제 뭐 스트릿 브랜드 뭐 이런 정신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그런 것들 티셔츠를 찍어내기 시작하면서 거기에서 있었던 이제 직원이 나와서 이거는 뭐 창립 철학에 맞지 않는다라고 나와서 본인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슈프림 매장 한국은 저 못 가봤습니다. 줄이 너무 많을 것 같아서 안 가봤는데 슈프림 매장 가보면은 다 이제 가운데가 비어 있어요. 옷가게는 가운데 막 채워놓잖아요. 최대한 많이 보여주고 싶어서 옷가게 가운데 비어 있어요. 그 이유가 스케이트보드 타고 와서 그냥 스케이트보드 타고 와서 들어와서 봐라 뭐 이런 창립 철학이에요.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였고 이제 그 우리가 지금 흔히 이야기하는 캠핑 그리고 뭐 드랍데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목요일마다 드랍데이 신규 제품 나오고 막 이런 것들이 이제 슈프림에서 시도가 됐는데 뭐 이제 과거에 찾아보면은 그게 본인들의 전략 뭐 이렇게 해서 쿨해 보이고 이런 게 아니라 본인들이 이제 너무 규모가 작다 보니까 처음에는 그거를 막 찍어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 달에 한 번 목요일 날 넷째 주 목요일 날 이제 신규 제품 내고 한정적으로 왜냐면 수량을 많이 뽑아내지 못하니까 막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너무 이제 그 쿨함으로 되면서 이제 지금의 어떤 문화가 된 거죠. 그래서 일정 목요일에만 드랍을 하니까 이제 거기 가서 캠핑을 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신제품이에요. 그렇죠. 신제품을 그날 드랍한다 해가지고 이제 드랍데이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것들이 생긴 건데 이게 그 제가 몇 년도인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홍콩 상호펀드에 넘어갔어요. 그러면서 홍콩 상호펀드에 넘어갔을 때만 해도 지금처럼 확장이나 이런 전략은 좀 아니었던 것 같고요. 홍콩 상호펀드를 넘어가서 지금의 VFC 그룹으로 코퍼레이션으로 넘어가기 전에가 2022년도인가 넘어갔으니까 그때 넘어가기 전에가 딱 이제 그 팬데믹 그때 이제 그 시기죠. 그러니까 이제 팬데믹 시기를 우리가 좀 보면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굉장히 하이엔드 브랜드랑 스트릿 브랜드라고 하면은 이제 굉장히 이제 좀 그 하이엔드는 아니라 굉장히 스트릿 컬처라고 해가지고 약간 이제 서브 컬처로 이제 치부가 되잖아요. 그게 둘이 어울리지가 않는 브랜드인데 그게 이제 믹스가 되기 시작했던 것들이 바로 이제 팬데믹 전후로이거든요. 그래서 뭐 루이비통에서 슈프림이랑 콜라보해가지고 제품을 낸다든지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VFC라고 하는 그룹은 이제 본인들이 보유를 하고 있는 이제 브랜드를 보면은 액티브 쪽에는 반스 뭐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브랜드를 가지고 있지만 빅4라고 해서 반스, 노스페이스, 팀버랜드, 디키즈 요게 이제 빅4 본인들의 매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브랜드예요. 근데 여기에다 슈프림을 갖다 붙인 거죠. 근데 이제 VFC 그룹은 생긴 지는 굉장히 오래됐지만요. 이 본인들이 보유하고 있던 브랜드를 보세요. 이게 2000년대부터 해서 노스페이스를 본인들이 산 겁니다. 그리고 키플링을 사기도 하고요. 중간에 본인들이 아니라고 싶으면 밑에 있는 거는 매각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노티카나 이런 것들도 본인들이 갖고 있다가 매각하고 이랬어요. 그러니까 지금에 와서는 느끼기에 약간 의류 회사라기보다는 의류 투자 회사 비슷한 느낌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리 청바지. 그렇죠. 그러니까 리 청바지 이거 우리나라 그거 아니고 일본 리 청바지일 거예요 아마. 근데 이제 이 본인들이 봤을 때는 여기다가 그 당시 유행했던 것이 슈프림이랑 이제 그 뭐 루이비통이랑 같이 콜라보레이션하면 굉장히 핫해지고 막 이런 것들이 있었다 보니까 스트릿 브랜드를 본인들이 합치자. 노스페이스랑 그 슈프림은 원래 이제 오래전부터 해오고 있었고 하니까 그거를 노린 거예요. 그래서 본인들이 슈프림은 매출이 한정적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슈프림의 그 희소성이라는 거 제가 아까부터 말씀드렸지만 그거 박스로고 막 중고로 사고 막 리셀로 샀다고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제품이 안 나와요. 일정 기간에 일정량의 제품을 뽑으면 똑같은 게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정판이라고 하는 게 계속 부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문제가 뭐냐면 제품을 계속 찍어낸다? 우리가 슈프림 하면 생각하는 게 왜 빨간 박스 로고잖아요. 빨간 박스 로고 티는 적어도 빨간색이 흰색이면 무조건 80만 원? 반팔 티셔츠도 이렇게 줘야 돼요. 리셀가가요? 원래 그렇게 줘야 돼요. 리셀가가 얘네는 원래 가격은 싸요. 10만 원 이하예요. 아니 그 프린팅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죠.
근데 그게 계속 지켜낸다? 당연히 리셀가가 떨어질 거잖아요. 그거는 이제 하이프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 한정성 때문에 하이프가 부여되는 건데 그게 이제 많이 찍어내서 매출을 늘리는 순간 하이프는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그런 모순이 있어요. 그러니까 슈프림은 이제 플러스 알파 요소로 본인들에게 넣어서 힙함을 올리는 이런 요소로는 쓸 수 있지만 매출을 늘리는 요소 못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본인들이 요거를 인수를 할 때 노렸던 것은 반스랑 슈프림 콜라보레이션. 노스페이스랑 콜라보레이션 이런 식으로 하면서 살리고자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수를 했는데 결과를 보면 뭐 그게 이제 슈프림 인수 때문은 아니지만 요번 최근 실적도 굉장히 좋지 않았다. 반스 같은 경우에도 매출이 30% 정도 떨어졌고요. 노스페이스도 11%, 팀버랜드도 마찬가지로 다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가 자체를 보면 이런 것들이 결과가 나오는데 이게 최대 주가거든요. 주가가 엄청나게 1,500%까지 올랐다가 지금은 엄청나게 폭락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 VF 코퍼레이션이 보유하고 있는 브랜드들 자체가 엄청나게 어떤 그 뭐 힙함이라든지 그런 것들의 그건 아니지만 기본템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반스 같은 경우에는 스케이트보드 중에서 제일 이제 오래되고 기본템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걸 좀 살리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들이 계속 대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적이 나올 때마다 주가가 좀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야, 저기 브랜드를 보니까 아마 좀 제 나이 또래의 분들은 다 각 분야의 아이콘적인 브랜드잖아요. 맞아요. 그럼요. 네. 정말 상징성 있는 브랜드를 다 여기 갖고 있네. 디키즈의 제가 모델명이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면바지 중에 모델 번호 하나 있어요. 그거는 지금 아이돌들도 막 그 여자 아이돌들 막 입고 나오거든요. 여기 접어가지고 입는 면바지 있어요. 그런 거 있지. 팀버랜드는 뭐 말할 거 없이 아유, 저는 최고의. 네, 걷기 불편한 어그저그저 걷지만 그래도 뭐 그렇게 걸어야 또 간지가 삽니다. 그쵸. 무거워서 발차기는 네. 못하지만 이렇게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노스페이스는 불멸의 브랜드예요. 죽었다가 지금 또 살아났습니다. 우리 고등학생들이 그거는 그것 삭발을 때문에 했잖아요, 죽었다가 지금 다시 다시 살아났어요. 살아났죠? 지금 네. 일본 가면 도처에 그냥 다 노스페이스예요. 네. 그러니까 아니, 이게 근데 그렇게 인기가 많은데 왜 매출 성장이 실적은 안 왜? 좋을까요? 결국에는 이제 뭐 그게 이제 아시아에 뭐 한정돼 있는 걸 수도 있고요. 북미 지역이나 뭐 이런 데도 얘는 또 안다. 전반적으로 얘는 전 세계적으로 진출이 되어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주가를 많이 떨어졌는데요. 그래서 지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최근 주가를 보면 실적 발표하고 여기 이제 그 빨간색 그 거래량 많이 터진 날 있죠. 네네. 그날이 실적 발표한 날이에요. 네. 주가 많이 떨어졌어요. 실적이 안 나왔으니까 당연히. 근데 그 이후로 주가가 11% 갑자기 폭등한 날이 있거든요. 이게 요게 이제 이유가 있다라는 건데 제가 이제 VF 코퍼레이션을 말씀드린 이유는 주가 많이 떨어져 있고 지금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아요. 그래서 변화가 필요한데 이 변화 누가 해줄 거냐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 인게이지드 캐피탈이라고 하는 행동주의 펀드예요. 여기가 지금 그 VF 코퍼레이션의 지분을 1.3% 보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계속 압박을 주고 있는 게 너네 안 되는 브랜드 있으면 팔어. 그거 왜 자꾸 껴안고 있어? 그거 좀 그리고 반스나 이런 거 될 거 같은 거에 투자 좀 해. 이런 것들을 계속 압박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분이 1.3%예요. 아무리 행동주의 분야 난다긴다 해도 지분이 없는데 뭐 그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이제 그런 것들이 안 먹혀 있었는데 이게 VF 코퍼레이션이 1899년도에 설립됐거든요. 굉장히 오래된 회사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그 존 바비라고 하는 분이 이제 설립을 했는데 이 증손자 켈리 바비가 지금 그 패밀리가 지분을 15% 갖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켈리 바비라는 사람인데 이 켈리 바비가 지금 보니까 디렉터 2명 나는 갈아쳐야 될 것 같아. 지금 막 그 이거 제대로 돌아가지도 않고 주가를 봐라. 책임성을 물어서 이 디렉터 2명을 바꾸고 싶다. 그러면서 인게이지 캐피털을 나는 서포트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지금 뭔가 게임이 좀 달라지기 시작을 한 거죠. 근데 여기에서 지금 그 2명의 디렉터 누구냐면 오티스라는 분이랑 척이라고 하는 이 두 분이에요. 근데 이게 또 재밌는 게 그 15%를 패밀리가 갖고 있다 했잖아요. 이번에 이 중에 10%가 PNC 트러스트라고 하는 신탁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10%면 사실 이제 이사회에서 표도 하고 다 이제 제일 높은 이제 비중이겠죠. 근데 이 오티스랑 척가 이 그 PNC 트러스트에서 임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임명한 거니까 이제 켈리 바비가 1.3% 있는 인게이지드 캐피탈을 갖고 와서 몰아내려고 해도 잘 안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좀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5%는 사촌.
그 토드밥이라고 하는 분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제 요게 계속 이제 영향력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제 바뀔 것이냐, 이사회 바뀔 것이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사회가 바뀌는 것이 굉장히 좋은 신호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 이사회들의 이력에 대해서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몇 년 동안 주가를 저렇게 떨어뜨렸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이제 운영에 좀 문제가 있다. 네. 그러니까 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이거 다 죽은 브랜드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반스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스테디한 브랜드고요. 아우, 우리가 뭐 디키즈나 팀버랜드 이거 뭐 안 보인다. 요새 뭐 팀버랜드는 저기 뭐 2000년대 뭐 저기 진우션 그런 친구도 있던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또 요새 젊은층들 사이에서 또 이제 굉장히 많이 다시 뜨더라고요. 뜨던데요? 다시 뜨고 있더라고요. 네. 근데 북미 지역 쪽에선 요거는 그냥 다 기본템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깔고 가고 있는 게 있는데 거기에다가 펄을 붙여가지고 새로운 브랜드 인수하고 하는 과정에서 뭔가 문제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사회가 변경이 된다라고 하면 이쪽 부분에서 조금 변화가 오면서 주가가 지금 많이 떨어져 있는데 예. 좀 회생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 않겠나. 저 땡기네. 네. 그래서 박부희 씨. 알겠습니다. 자, VF. 예. VF가 땡기네요. 또. 그러네요. 자,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그러면 야. 이거는 이사회가 언제? 요거는 이사회 날짜까지는 모르겠는데 네네. 계속 이제 언급이 되면서 주가의 네네. 변동을 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알겠습니다. 우리가 저 슈프림 뭐 빨간 딱지만 볼 줄 알지 뭐 사실 회사가 어떤 상황인지 아무도 모르죠. 몰랐죠. 그리고 저는 그러니까 슈프림이 되게 그 슈프림 자체가 갖는 뭐 매출이 의미가 있을 줄 알았는데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이건 매출이 늘어나면 안 되는 거네요. 그렇죠. 한계성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그 홍콩에 있는 사모펀드가 샀을 때는 네. 확장이나 이런 거 안 했어요. 이 막 상해에 엄청나게 큰 슈프림, 근데 슈프림이 이게 그 저걸 안 했거든요. 상표권 등록을 안 해요. 네. 지금은 아마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문제에서 상표권 등록 안 하니까 아무나 복제해도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가짜 이렇게 많았던 거거든요. 근데 이탈리아인가 스페인에 있는 회사가 똑같이 낸 거야. 그래서 상해에 슈프림을? 매장을 냈어요. 슈프림을요? 그런 문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근데 왜 상표권을 안 했을까요? 뭐 너네 맘대로 써라. 나는 뭐 까먹었나? 약간 좀 그런 의미인 거죠. 나는 그 그런 쿨한 거에 나는 그런 거에 연연하지 진짜요? 않다.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어찌 됐든 간에 이제 그 홍콩 사모펀드가 가지고 있을 때는 그렇게 확장 안 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이제 VF 코퍼레이션 갖고 오면서 확장을 좀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한국이 요새 사실 이제 그 패션 쪽에서 약간 이제 그 굉장히 두각을 많이 드러내잖아요. 네. 전 세계 유수의 이제 스트릿 브랜드는 뭐든 다 들어옵니다. 성수동감 다 있어요. 지금 예. 오픈 예정이고 막 그런데 이게 이제 한국에 들어온 것뿐만이 아니라 또 어디 한 군데 오픈을 했는데 그리고 이제 중국도 오픈 예정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서 이게 이제 자칫 잘못하면은 좀 과거의 어떤 그런 뭐 힙함이라든지 하이프를 조금 잃지 않을까 뭐 이런 것도 좀 있긴 있죠. 알겠습니다. 자, 슈프림을 통해서 우리는 VF 코퍼레이션의 변화의 움직임을 살펴봤고요. 자, 그리고 디즈니가 어떤 측면에서 우리가 변화의 움직임을 볼 수 있는지 이사회 그다음에 스포츠 OTT 네. 그리고 7월 데드풀 3. 이 세 가지 관전 포인트를 올해의 가져가시면 관전 포인트. 여러분들께서 이 변화의 움직임을 잘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박상준 이사님 오늘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 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